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이 가고 2025년 새해 첫 땡담소입니다. 계속해서 추워지는 요즘 잘 지내고 계셨나요? 벌써 이렇게 땡담소 6화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녁은 드셨나요? 좋다고 하시네요. 다 드셨다고 하시네요. 좋습니다. 먹고 계세요? 라디오 들으면서 이렇게 딱 먹고 계시는구나. 좋은데요? 때까지 아직은 걸려도 우리 멈추지 않고 어긋나는 머리류 일하고 오셨구나. 네, 뭔가 이렇게 올해 땡담소 이렇게 처음 뭔가 키니까 느낌이 되게 새롭네요. 네, 기다려주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소통 좀 하고 먼저 소통부터 진행할게요. 팟캐스트 같다고요? 팟캐스트가 뭐야? 팟캐스트가 뭐지? 부모님도 듣게 크게 틀었다고요? 반갑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모바일 라디오 그런 거죠 뭐. 이런 것도 저는 밥 먹었습니다. 이 길 끝에 닿을 때까지 좀 오래 걸려도 제 저녁은 오늘 샌드위치였어요. 드디어 새해 같다고요? 핸섬. 제 목소리가 핸섬하다는 거였죠?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샌드위치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먹은 건 아닙니다. 내일 15살 생일이에요. 축하해. 행복한 하루 보내요. 그러니까 오늘 좋은 하루였길 바랍니다. 오늘 유난히 목소리가 부들부들하다고요? 그럴리가. 난 항상 그랬어. 그러니까 요새 길이 많이 미끄럽더라. 조심하세요. I'm in Los Angeles. Please pray. 태훈이 감기 많이 나왔어. 거의 다 나왔죠? 그냥 다 나왔어. always 가볍게 챙겨서 나와. 제 목소리가 졸리다고요? 절대 못 자. 제가 지금 간신히 누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장난치고 싶은 감정이 좀 올라오는데 지금 간신히 누르고 있는 겁니다. 라디오라서. 아윈하지 않고서 아는 대로 anywhere. 해보라고요? 안 돼요. 오늘 신났다고요 제가? 꼭 그렇진 않은데 자장가를 부를 수 있냐고요? 갑자기요? 달려가지 난 Show me your moves and play all the rules. 시위로 more.
마라탕 먹으러 간다고요? 좋겠다. 근데 새해 이렇게 땡담소 하게 되니까 뭔가 저 느낌이 좀 새롭긴 하네요. 네. 왠지 모르겠네. 그냥 느낌이 뭐랄까, 이게 좀 몇 회 했다고 또 그새 약간 벌써 이렇게 적응이 됐나봐요. 지금 되게 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되게 편해. 네. 그러니까 벌써 6화예요. 오늘 사연은 가벼운 것도 있고 중간 귀여운 것도 있고 되게 좀 심도 있는 질문들도 있어요. 좀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 노래가 끝나면 땡담수 사연 바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연을 뭔가 이렇게 벌써 바로 읽어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제 고민, 저에 대해서 이제 약간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리자면, 저는 요새 고민이 그렇게 막 이렇게 심각한 고민들은 없어요. 뭐 그냥 늘상 받는 작은 스트레스들 뭐 그런 거에 항상 있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되게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뭔가 막 이렇게 되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만큼의 힘든 고민들은 없이, 네, 그냥 하루하루 땡스들이 제게 동기부여가 되어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하루를 보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땡담소 6화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지금 목소리 작은가요? 제가 이제 이 구도가 처음 해보는 구도예요.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커? 목소리가 크다고?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아, 좀 가까워요? 그래요? 네, 댓글을 보려면 어쩔 수 없어. 이대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땡담소 사연 12개 가져왔습니다. 자, 진행 바로 해볼게요. 기계 소리 들린다고요? 기계 소리 들려요? 잠깐만,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심하게 들리나요? 얼굴을 보일 수 있나요? 아니요, 땡담소는 보이스 라디오 컨텐츠입니다. 기계 소리가 들리는구나. 잠깐만. 이렇게 찍으면요? 지금 어때요? 아, 약간 백색 소음 느낌 같아. 그래? 아, 안 들려? 거슬리진 않아요? 그럼 오케이. 그냥 아까 그 구도로 할게요. 자, 이제 앞으로 이런 구도로 진행하겠습니다. 땡담소 6화 사연 12가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추공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겨울이라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귀찮아요. 너무 힘들어요. 죄송해요. 출근하기도 귀찮고요. 저 좀 힘차게 일어날 수 있게 모닝콜 한번 녹음해줄 수 있을까요? 태연이도 아침에 못 일어날 때 있나요?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내는지 알려주대요. 땡큐 라고 하시네. 모닝콜 한번 녹음해달라. 뭐 지금 혹시 보고 계십니까? 추추공주님, 어떤 식의 모닝콜을 원하시는지가 궁금하네요. 보고 계십니까?
어떤 모닝콜을 원하시는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계시다고 하네요. 예, 계시다고 하는데 힘찬 버전 격한 모닝콜이요. 격한 모닝콜 동의하신 걸로 알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딱 일어나 세 단어로 모닝콜 한번 녹음할게요. 자, 녹음기 켜주시고. 평소 태연 아니요. 평소 태연 안 하고 격한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힘차게 힘차게 알겠습니다. 예. 일어나 세 단어로 갈게요. 평소에 저는 멤버들 깨울 때 일어나 하고 깨웁니다. 그거 말고 격한 버전을 갈게요. 이거 제가 아마 라디오에서 한 적이 없을 거라 이거 좀 유니크할 것 같긴 해요. 소리 살짝 줄여주세요. 그 뭐 에어팟이나 이어폰 끼고 계시면 살짝 빼주시고, 소리 줄여주시고요. 그 일어나 세 단어로 격하게 한번 가겠습니다. 자, 3 댓글로 3, 2, 1 한번 쳐주시는데 3 최대로 키면 난리 납니다. 저 책임 못 져요. 3 뭐야 시리 말고요. 3 네 2 네 갑니다. 일어나! 자, 격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런 톤을 들려드린 적이 없을 건데, 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못 일어날 때요. 저는 못 일어날 때 이제 매니저 형들께서 깨워주시거나 보통 성준이나 준혁이가 저를 깨웁니다. 그렇게 저를 깨워요. 네. 그렇게 깨웁니다. 자, 다음 사연 넘어갈게요. 근데 이분 그 닉네임도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저 읽으라고. 네, 이런 것도 이제 저는 이런 거 다 이제 잘 읽어드리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누낭 띠드버거 자주 대용 홍홍 홍홍 님께서 두 번째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저만 잠에 드는 게 힘든가요? 추워서 따뜻하게 입고 두꺼운 이불 덮으면 덥고, 그렇다고 이불 얇은 거 덮거나 옷을 좀 덜어내면 춥고 점점점. 난방도 제대로 작동합니다. 더운데 춥고 덥고 추운 게 영원히 반복이라 잠을 깊게 못 자네요. 좋은 팁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거 진짜 큰 고민이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좀 추워서 얇게 입으면 춥고, 추워서 좀 챙겨 입으면 땀이 좀 나고, 이제 그 상태로 더워서 얇게 입으면 좀 춥고 막 그러거든요. 하지만 저는 차라리 땀을 흘리는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긴팔 긴 바지를 입고 이불을 덮고 자요. 팁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잡니다. 그렇게 해서 땀이 나더라도 그 다음날 잠옷이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네, 저는 그렇게 그냥 감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난방 온도가 몇 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난방 온도를 25, 26, 25도로 하던 것 같아요. 방 온도 25도 정도. 네, 그렇게 하면 딱 적당하더라고요. 막 엄청 덥지도 않고. 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잠 잘 주무셔야 되는데. 네, 잠 진짜 잘 주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사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찌님, 태연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갑니다. TNX의 모두의 DM은 조금씩 읽을 수 있게 되었지만 듣기가 너무 어려서 좀처럼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태연이는 외국어 듣기는 어떻게 공부하나요?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한국어 공부를 해주신다는 거에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우선 저는 외국어 공부 이제 특히 듣기 같은 거 할 때 따로 저는 이제 듣기 공부해야지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학창 시절 빼고는. 근데 이제 저는 보통 요새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뭔가 이렇게 공부해야지 하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 맞아요. 드라마를 저는 많이 봐요. 드라마나 영화, 미국 영화나 미국 드라마 이런 걸 보면서 그 이제 해석과 그분들이 쓰는 이 문장 구조가 좀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서 직역을 하면 저 뜻이 아닌데 되게 다르게 직역되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좀 회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 본인들끼리 얘기할 때 자주 쓰는 이 말들, 뭐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뭐 한국말 할 때 되게 그 나라 사람들끼리 쓰는 말들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이런 미드나 미국 영화 이런 데서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영화 보면서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저런 문장을 썼는데 해석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또 이렇게 파악을 하고 내가 딱 들렸을 때 이거 나중에 써먹을만 하겠는데 하는 거 이제 기억해두고 그런 식으로 어떤 순간에 썼는지 어떤 상황에 썼는지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좀 익히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막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뭔가 한국 드라마나 영화 한국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보실 때 자막은 이제 항상 켜 두시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파이팅. 자,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스터님께서 요즘에 일을 쉬고 있어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데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잘 보내는 건지 고민돼요. 집에서 엑스랑 위버스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꼭 무언가를 해야지만 잘 보내는 걸까요? 그리고 최태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일을 쉬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잘 보내는 건지 고민이 된다고요? 하루 잘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인이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꼭 뭔가를 해야지만 하루를 잘 보내는 성격이시라면 저처럼 저는 이제 하루를 잘 보냈다고 생각을 들 때가 언제냐면 알찬 하루를 보냈을 때예요. 근데 저랑 같은 성향이시라면 저는 뭐 중간중간에 운동이든 뭐 게임이든 책이든 독서든 뭐 무엇이 됐든 이렇게 취미생활을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무언가를 이렇게 해야만 하루를 잘 보냈다 생각이 드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제 가만히 누워서 하루를 못 보내요. 네, 저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10분 운동이라도 10분 조깅 뭐 달리기라도 무조건 이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라 저는 이제 쉬는 날이 이렇게 생기거나 하면 계획이 없는 날이어도 꼭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게 게임이든 꼭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근데 저는 어떤 걸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취미생활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그게 저한테는 뭐 축구가 될 수 있고 게임이 될 수 있고 독서가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알차게 지나간답니다. 취미생활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는 뽀그리? 멋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체질이 이런 거예요. 저는 가만히 못 있는 체질이라서 이게 뭐 되게 피곤한 체질이긴 하죠. 사람이 잠도 제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 하지만 저는 이런 저에 너무 만족하고 행복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중간에 쉬어갈 때 노래 하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작은 노래 틀어드릴게요.
잠을 양도해달라고? 저한테요? 큰 노래는 없어요. 아쉽게. 중간 노래도 있어요. 아, 중간 노래 없어요. 어디 있어? 하늘을 본 지 오래 생각 없이 걷다가 내가 주저앉은 한숨을 푹 쉬어봐도 날리는 모래 나와 겹쳐 보이네 창밖에로 둥근 날과 둥근한데 무대 위 조명 밖에는 전부 검은색 한 발짝 뛰기가 두려워 땅에 붙어 굳어 힘이 풀려버릴 때면 내 손 잡아줘. 약 중간 노래도 없습니다. 작은 노래밖에 없어요 저희는. 에이 랩을 잘하다뇨. 가볍게 하는 건데요 뭐. 저는 랩 잘하지 않습니다. 내 맘에 드는 노래 하나 놀라 가에 흐른다 이 노래 아무도 모르게 흘러서 너에게 가 담담하게 날아 너가 내려가 나의 걸 하나 머릿속에 맴돈. 노래 제목이 뭐냐고요? 우리 뉴땡 분이 한 분 계시네. 이건 저희 데뷔 앨범 미니 1집 앨범인 작은 노래 수록곡 작은 노래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멤버 휘가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귀엽네. 뉴땡 환영합니다. 이번 코러스 끝나면 끄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미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8살이 된 땡스입니다. 곧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서 진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18살이지만 꿈도 없고 그렇다고 특출나게 잘하는 게 있다거나 공부도 그닥 잘하진 않아요. 이제 1년 후면 수능을 봐야 하고 2년 후에는 성인이 되는데 다른 친구들이 각자 자기의 꿈을 향해 달려갈 시기에 저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되고 막막하기만 해요. 태원 오빠도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니면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태원 오빠 항상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랑해요. 하트하트. 18살이 된 땡스. 올해로 18살. 우선 늦지 않았어요. 이게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진로를 30살에 찾아서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야 뭐 좀 빠른 나이에 진로를 선택해서 그냥 그때부터 이제 쭉 해온 거지만, 네, 진짜 늦지 않았어요. 정말 우선 정말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지만 안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고민은 전 너무 건강한 고민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이 진로를 찾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본인이 꿈이 없다는 건 뭐 어떤 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벼운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특출나는 게 없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막 춤을 특출나게 잘 춘다거나 막 엄청 특출나게 잘생겼다거나 키가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었고요. 저는 오히려 게다가 제가 이제 꿈꿔왔던 축구도 저는 특출나게 잘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노력도 재능 중 하나라 생각해요.
이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재능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부터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공부는 꾸준하게 이제 최대한 공부는 꾸준히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서 그 좋아하는 걸 타고 가서 이거와 연관된 직업이 뭐가 있을까 까지 가는 게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혹시 보고 계신가요? 이 돌미니님 보고 계셨으면 좋겠네. 진짜 이 다양하게 경험해보면서 찾는 것도 전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시는구나. 아닌가? 어쨌든 학교 수업 듣고 계신가? 5시면 7시 반이면 안 하지 않나요? 어쨌든 본인의 만약에 그렇게 찾은 본인의 진로가 공부가 필요하다 하면 수능까지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대학까지 진학을 하시고 대학교 관련해서도 이제 과도 이제 정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런 시기 때 저도 이런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시기가 중학생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에서 이제 3학년 넘어갈 때 중학교 2학년 3학년 넘어갈 때 저는 그때 이제 3학년 딱 넘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나 내가 뭘 할까 하면서 찾은 게 실용음악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실용음악학원도 다니고 학교에서 학교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디션을 봤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왜냐? 내가 이 오디션을 보다가 포기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성적이 받쳐줘야 제가 이제 대학을 진학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두 가지 병행하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살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이 공부를 병행하시면서 진로를 찾아보시고 그 진로에 대해서 선택하셔서 이렇게 잘 살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절대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안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조차도 16살에 처음 시작했을 때도 늦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잖아요. 뭐 이제 어느 한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을 쭉 갈 거면 정말 어릴 때부터 하게 되면 왜냐면 그만큼의 시간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시간들이 쌓여서 그만큼의 이제 어떤 뭐랄까 본인한테 베네핏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생겨날 수 있어요. 뭐 실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늦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고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자, 다음 가요님. 훈훈아 안녕 하트. 제 이름은 가요입니다. 내가 요즘 고민하는 것은 해보고 싶은 일이 많은데 실패가 두려워 좌절감을 느끼고 이것저것 걱정하다 결국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다라는 거네요. 남들이 해보면 부럽기도 하고 제가 정말 겁이 많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혹시? 가요님? 해보고 싶은 일이 많은데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를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저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실패도 경험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경험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잘못하고 계시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이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패도 해봐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는지를 알게 돼요.
물론 이제 뭐 어떤 부분인지 제가 이렇게 쉽게 가늠하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뭐 주변에서 들은 얘기일 수도 있고 혹은 보셨을 수도 있고 이제 뭐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경험조차도 본인께서 맞닥뜨려 봐야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또 이겨냈을 땐 어떤 게 또 생기고 이런 되게 사소한 것들이 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무대를 설 때 긴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긴장을 하는 게 다른 말로는 뭐 이렇게 겁을 먹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무대를 설 때 안무를 배운 지 얼마 안 되고 숙지가 좀 덜 된 상태였습니다. 옛날에 오디션 프로그램 할 때요. 그때 시간이 너무 짧기도 했고 준비하는 시간이 그래서 안무 숙지에 되게 애를 많이 먹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안무 숙지가 뭐 이렇게 막 엄청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조차 무대를 하고 녹화를 하는 그 순간조차 기억을 해내면서 했던 그 순간이 있어요. 제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무대 할 때 굉장히 겁나죠. 틀릴까봐 무섭고 겁나고 저는 아직 그럼에도 저는 무대를 그냥 섰습니다. 그렇게 서서 제가 최대한 집중 열심히 해서 했어요. 정말 난 이걸 틀리지 말아야지. 내가 여기서 정말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이 무대를 완성도 있게 끝내야지 라는 마음으로 정말 최대한 집중해서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것 중에 하나라 생각해요. 틀릴까봐 무서워서 제가 거기서 만약에 무대를 좀 어정쩡하게 했거나 이렇게 소심하게 했거나 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라우드 찍을 때 피아노를 쳤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게 비하인드가 있어요. 제가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준비를 하게 됐을 때 저는 피아노를 정말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피아노라는 이 악기 자체가 저에게는 변수가 있는 악기였거든요.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한다라는 게 저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었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신인개발팀 누나들 그리고 대표님께도 못하겠다 얘기했었습니다. 저는 무섭다고 얘기했어요.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게 저에게는 무서워요. 왜? 틀리면 끝이니까. 그리고 저는 피아노가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엄청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님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좋은 얘기들 해주시고 응원도 주셔서 연습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집중 있게 하고 그렇게 오디션 프로그램 나간 겁니다. 물론 이제 원하는 만큼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것만으로도 뿌듯했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 실패조차 경험으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말 뭐랄까 이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파이팅. 다음 사연 넘어가겠습니다. 아폴로님. 태훈이 너무 좋아. 태훈이를 닮은 펭귄 인형의 별명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 중입니다. 태훈이가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닮은 펭귄 인형 이름이요. 지금 여기 제 방에도 하나 있긴 한데 펭귄 이름이요. 제가 근데 이게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 아시는 분이 많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장명을 그리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땡스들이 참 대단해요. 장명을 잘하셔서. 저는 장명을 그렇게 잘하지 않거든요. 이 위버스 이름만 봐도 아시잖아요. 저는 장명을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제게 부탁을 하셨으니까 그냥 심플하게 훈이로 가겠습니다. 훈이라고 불러주시죠. 팽추 좋다. 아 여기 봐, 장명 잘하신다니까. 팽추 가시죠. 팽추 귀엽네. 팽추 가시죠. 팽추. 추핑보다 팽추가 뭔가 좀 더 어감이 좋아요. 네, 팽추로 가시죠. 팽훈이는 내 거라서 안 되고. 네, 팽추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태훈조아님. 태훈이가 알아낸, 태훈이가 생각하는 태훈이만 사생활 꿀팁이 있다면 뭔가요? 저는 직장이 생긴 지 이제 4개월 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어린아이부터 회사에 들어가서 연습생 생활을 보는 태훈 선배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조금 적응이 돼서 뭔가 특별히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 태훈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해왔는지 궁금해요. 특히나 어쨌든 직장은 학교나 친구들이랑 있을 때랑 다르다는 점에서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상사 선배님께도 선 그어야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선후배 사이 관계나 직장에서 생활할 때 꿀팁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장, 저는 사실 이게 직장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 직장인 분들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어떤 팁을 잘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생활은 모르겠네요. 저는 제가 살아가는 저만의 이제 그 기준은 뭐냐면 절대 속 얘기하지 말기.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이게 우선 보통은 이제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을 대할 때가 많잖아요. 사회생활 하게 되면 저보다 나이가 더 많고 이제 어른들을 대하다 보니까 일단 그 예의는 저는 항상 중시 여겼던 것 같아요. 뭐 되게 사소한 것부터 밥 먹으러 갈 때 수저 젓가락 내가 놓고 그리고 식사할 때 먼저 밥 드지 않고 팔꿈치 개서 밥 먹지 않고 그리고 밥 먹는 템포 맞추고 이런 사소한 것들, 저는 이런 사소한 것들 좀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원하는 게 저에게 원하시는 답이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저는 예의를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뭐 회사 안에서도 지낼 때 네, 그냥 예의를 좀 중요시 여기면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항상 높임 편 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당연시 생각하시는 것들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아까도 이제 뭐 자기 뭐라 그랬더라? 뭐 자기 생각 함부로 뱉지 않기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소통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 소통과 사회생활은 뭐 언뜻 보면 사회생활에서 소통은 그냥 어떤 뭔가를 하던 간에 어떠한 인간관계든 어떠한 작품을 하든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든 이 소통이라는 건 정말 중요해요. 하물며 가족 사이 간에도 소통은 정말 중요한데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소통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어떠한 너무 어렵네. 본인의 생각을 얘기 안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대신 얘기할 때 잘 얘기하셔야 돼요. 이 기준을 제가 신입사원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상사분들이랑 얘기를 항상 할 때 맞아요. 화법이 제일 중요해요. 얘기할 때
저는 물음표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혹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해요.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뭐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네, 상사분들께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하실 수 있어요. 기분 나빠하실 수 있고 네, 이게 되게 예의 없거나 이렇게 좀 안 좋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맞아요.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음표식으로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어떤 일을 함께 하고 있는데 저것보다 내 생각에 저것보다 이 방식이 더 맞는 것 같아. 근데 저 방식을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 내 생각을 감추고 그냥 저대로 진행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내 생각을 얘기했다가 화법을 잘못 써서 이렇게 좀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얘기를 할 때 잘 얘기를 하면 잘 풀린 경우가 있고 저는 후자를 좋아합니다. 저는 후자를 좋아한다기보다 제가 후자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저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제 거기서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죠. 네. 그리고 저는 저보다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막 이렇게 뭐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밥 먹으러 갈 때 뭐 성준이랑 가거나 아니면 뭐 누구랑 가든 저는 뭐 밥 숟가락 놓고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제가 놓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지만 제 상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활합니다. 맞아요. 사회생활 눈치와 센스 중요하죠. 본인이 어떤 단체 생활 하다 보면 부당하다 느끼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뭔가 이게 막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 소통에 대해서 뭐 진지하게 말씀을 드려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속 사회생활이니까 내가 다 참아야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물론 이제 사람도 봐가면서 해야 되지만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제 윗분들과 소통을 하게 되었을 때 준비도 좀 더 잘 해가고 이런 화법을 좀 중요시한다는 거. 네. 그런 거. 그리고 예의는 기본이고요. 그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점점 적응하시다 보면 잘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네, 그리고 이게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이게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는 이 소통은 그냥 단순히 내 옆에 친구랑도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소통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가족끼리 간에도 소통은 정말 중요해요. 말 안 하면 몰라요. 저 사람도 말 안 하면 난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파이팅. 자, 땡스 고민 상담해준 남자 어떤데? 라는 분이 또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는 대학생입니다.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가족인 할머니가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처럼 업어 키우시고 항상 저만 예뻐하시는 분이세요. 아무래도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이도 많으시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늦기 전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 말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 제 할머니가 생신이신데 고마운 마음을 담은 선물 어떤 게 좋을까요? 우선 생신 미리 생신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감사하다,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해주세요. 자주 뵈러 가시고 자주 말씀해주세요.
이게 입에 안 떨어진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하세요. 해드리세요. 그리고 자주 뵈러 가세요. 그게 좋습니다. 선물. 저는 사실 이 사연은 미리 읽었어요. 저는 패딩이나 장갑 혹은 따뜻한 부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이제 이런 생활들을 하면서 이제 본가에 뭐 밤늦게 가게 되면 보통 시간대가 좀 많이 늦어서 할머니 주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오후에 갈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주말에 이제 오후에 가끔씩 본가에 잠깐 갔다 올 때가 있는데 그때 갈 때는 할머니를 뵙습니다. 시간이 나면 어떻게든 할머니를 뵈려고 해요. 네, 정말 감사한 존재입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어릴 때 키워주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부끄러움은 잠시 내려두고 좀 더 할머니를 위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고 건강하게 잘 챙겨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추우니까 네, 겨울용품 같은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패딩, 장갑, 털신발, 부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좋지 않을까. 목도리도 좋고요. 이런 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후회해요. 안 그러면. 네. 안 그러면 후회합니다. 저는 연습생 생활할 때 이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후회합니다. 진짜 후회해요. 저는 진짜 많이 후회했습니다. 자주 뵈러 다니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잘 챙겨드려주세요. 꼭. 자, 다음 사연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또땡 민주비루비루님 태훈님 안녕. 제 고민은요, 저는 굉장한 회피형이에요. 아, 그러세요? 저는 굉장한 회피형이에요. 물론 회피하면 안 된다는 걸 자각하고 있지만 무언가를 보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 올 때 확인하는 게 두려워서 방해금지 모드를 켜버린다든지 그냥 핸드폰을 안 본다든지 어차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는 모든 걸 회피해버려요.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까요? 태어나 도와주세요. 와, 이거는 제가 아까 봤을 때 좀 어려웠어요. 이게 근데 저는 되게 냉철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런 경험이 없어요. 저는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은 없지만 뭔가를 이렇게 회피하는 건 그 좋지 않다는 건 알아요. 근데 이제 알고 계셔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선 본인이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왜 회피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이유에서 이 상황을 회피하려 할까? 그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알기 시작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겨내려고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변해가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걸 보면 어떤 답변을 확인하는 게 두렵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거에 대한 심플한 예가 뭐가 있을까? 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부모님께 뭐 좀 사주세요. 정말 고액의 고가의 어떤 거를 사주세요 하고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답이 어떻게 올지 무서워. 내가 그간에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 엄마 아빠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간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알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알아. 그럼에도 난 이거를 갖고 싶어, 사고 싶어. 그래서 부모님께 문자를 딱 드렸네. 벌써 무섭잖아. 벌써 무섭네? 답변이 뭐라 올지 너무 뻔해 보이고 무서워. 근데 일단 보냈잖아요. 보냈으면 내 의지가 적어도 그걸 감당을 하겠다는 거야. 그죠? 그럼 그냥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러니까 내려놓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쨌든 그걸 감당할 생각을 하고 이렇게까지 보냈으면 그걸 감당을 해서라도 이 의지가 있다는 거니까 뭐 엄마 거기서 뭐 부모님이 거기서 뭐 화를 내고 뭐라 하시든 일단 그것마저도 감당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제가 24년 살면서 이 경험한 회피형은 이 책임을 진다는 게 무섭거나 두렵거나 그러니까 보통 요런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하고 싶지 않아 하는데 하고 싶은 건 있어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피하게 되고 근데 이 뭐랄까 부담스러울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무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이제 그런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좀 어렵지만 단순히 회피형을 어떻게 고칠까요? 라고 제가 어떻게 고칠까요?에 대한 저의 답변은 뭐냐면 크게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거에 대한 책임을 졌는데 실패했고 또 내가 어떤 거에 대한 책임을 졌는데 결과가 좋지 않고 이런다고 당신의 잘못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뭐라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뭐라 할 수 있죠. 누군가는 비아냥될 수 있고 누군가는 그걸로 정말 비판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는 괜찮다 할 수도 있고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마저도 경험이라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봐야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어떻게 이겨내는지도 알 수 있고 진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막 이렇게 책임지고 어떤 상황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 자세는 저는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절대 겁먹지 말고 그냥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책임진다는 것에 대해 정말로 누군가 뭐라 하는 것에 대해 흔들리지 마세요. 본인이 단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데 그 실수 속에서 어떻게 극복해내고 어떻게 이겨내느냐의 싸움이지 실수를 안 하려고 사는 건 뭐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저는 실수를 안 할 확률보다 실수를 할 확률이 훨씬 높다 생각합니다. 그저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돼요. 정말로. 맞아요. 완벽할 수 없어요. 저는 키가 엄청 크지 않잖아요. 완벽하지 않다니까? 신은 공평해. 알겠죠? 파이팅.
좀 아쉽긴 한데 C는 공평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파이팅. 자, 다음 추인검님. 얼마 전 친구가 아이고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해서 다행이지만 그때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줬다면 어땠을까 싶어 최근에 계속 마음이 무거워요. 앞으로 친구가 더 많이 웃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이 돼요. 제가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같이 생각해주세요. 친구가 힘든 시기를 보냈다. 어떤 힘든 시기를 보내신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하니까 다행이시네요. 좀 아프셨던 것 같아요. 따로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뭐 사실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친구가 아픈 게 본인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친구 곁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기다려주고 같이 웃어주고 또 같이 울어주고 이런 진심 어린 대화가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소하지만 진심 어린 대화. 막 이렇게 막 엄청난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밥 먹었냐? 나는 오늘 뭐 했다? 고민이 있냐? 이런 대화들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요.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진짜로 친구 잘 도와주세요. 맞아요. 거창하게 안 하려도 돼요. 하려 안 해도 됩니다. 지금 계신가요? 듣고 계십니까? 추인검님. 계시는구나. 친구 지금은 괜찮나요? 나아졌다고 하는데. 우선은 곁에 있어주세요.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작은 일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이 말의 힘이라는 게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진짜 이 말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곁에 많이 계셔주시고 뭐 이 곁에 있으라는 게 뭐 진짜 이렇게 어깨가 부딪히면서 정말 이 옆에 있어 이런 것도 자주 만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난 안전하다, 너의 편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사소한 대화, 일상 대화 이런 것들 그냥 자주자주 해주세요. 뭐 운동 좋아하시는 거 있으시면 뭐 그 친구랑 또 맞는 게 있으시면 뭐 그것도 하러 가셔도 되고 뭐 게임도 해도 되고 운동도 해도 되고 영화로 봐도 되고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가도 되고 뭐가 됐든
그렇게 하시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연 남았네요. 벌써 마지막 사연이네요. 내가 넘긴 거 아니겠지? 네, 넘기지 않았네요. 자, 달달한 복숭아님. 태연님 안녕하세요. 전 대학생 땡스예요. 오늘 상담하고 싶은 고민은 사람의 인상에 대한 고민이에요. 저는 평소부터 사람 사귀기도 능숙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스스로 차가운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저에게 말을 걸 때 주저한 적이 있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어제 오랜만에 만난 친구로부터 저를 보았던 적은 있지만 말을 걸지 못했다고 했어요. 확실히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기차를 타거나 통학하고 있지만 말을 걸지 마라 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꽤 충격을 받았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차가운 인간이라고 생각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에 불안을 느껴서 뭔가 좋은 방법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번 땡담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땡스분들이 만약 있으면 꼭 조언을 부탁합니다. 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네요. 일단 그러니까 심플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나는 전혀 차가운 사람이 아니고 되게 인간관계 좋은 사람인데 내 겉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차가운 사람이라 오해를 한다 라는 거네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제 이렇게 알기 시작한 사람들은 엥? 난 안 그랬는데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하지만 저도 처음에 이렇게 첫인상으로서만 보면 되게 조용히 있으면 무서워한다. 무서워 보인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되게 차가워 보인다 혹은 무서워 보인다, 말 많이 안 할 것 같다, 날카롭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본인이 이제 첫인상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첫인상 이후에 관계를 계속 맺어갔던 친구분들이면 괜찮아요. 어떤 그런 하고 계신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본인의 성격을 알고 이제 관계를 좀 지속해 왔으면 본인이 얼마나 좋은 따뜻한 사람인지 대인관계 좋은 사람인지 알 거기 때문에 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렇다고 걸어 다닐 때 첫인상 좋아 보여야지 하면서 웃고 다니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하고 계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사람 사귀는 것도 능숙한 편이고 스스로 차가운 인간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그게 맞아요. 네, 그냥 그게 맞고 막 이렇게 나 혹시 차가운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나? 라고 이렇게 걱정하고 계실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어떤 뭔가를 이제 하게 되는 순간에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풋살 하러 갔어요. 제가 축구를 하러 갔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하게 됐네. 그럴 때 저는 먼저 다가가면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저는 먼저 해요. 웃으면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저한테 이제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죠. 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길 갈 때 제가 항상 웃고 다니냐? 아니요. 저는 웃고 다니지도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있으면 웃을 수 있고 뭐 노래를 듣다가 순간 기분이 좀 웃을 수 있고 한데 평상시에도 그러냐? 아니요. 전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그냥 무표정으로 다녀요. 저는 평상시에도 갑자기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럼 스트레칭도 해요. 가끔 진짜 지하철 타러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뭔가 몸이 불편하네? 그럼 주변 한번 쓱 보고 사람이 많이 없다. 그럼 스트레칭도 해요. 얼마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겠어. 결론은 뭐냐면 중요한 건 본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 당연히 중요하고 외부의 반응 중요하죠. 하지만 참고
하셔야지 그게 주가 돼서 본인이 이리저리 막 갈팡갈팡 하면 안 돼요. 그냥 본인은 본인대로 편하게 사세요. 네. 막 근데 이제 정말로 그 처음 보는 사람 첫인상을 그렇게 보는 것조차 난 너무 진지하게 걱정이고 고민이다 하시면 웃고 다니셔야죠. 네. 길 가다가 괜히 웃는 거에 괜히 신경 쓰고 내 인상에 괜히 한번 신경 쓰고 이렇게 신경 쓰시면 제가 볼 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첫인상 뭐 모르는 사람 첫인상까지야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다니지만 그것마저도 신경 쓰신다면 평소에 다니실 때 그냥 다니다가 내 인상 한번 이렇게 되새김 하시면 뭐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대인관계 중요하죠. 전 대인관계 관련된 책도 읽었는데. 맞아요. 알고 나면 반전 매력이 있다고. 맞아요. 저는 좀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저는 이제 반전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저는 되게 차가워 보이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그랬거든요. 날카로워 보이고 좀 차가워 보이고 말 되게 안 할 것 같이 생겼는데 되게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첫인상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이 되시면 웃고 다니시는 것도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고민이에요. 건강한 고민이고 정말 진심으로 파이팅. 우리 다 같이 행복해집시다 여러분. 사연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 12가지 사연을 이렇게 했고 네 너무 다이나믹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은데요. 이 사연들이 올해 첫 땡담소 6화 이렇게 되게 다양한 사연들로 이렇게 재밌는 1시간 보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루하진 않았나요? 이렇게 대화를 길게 하다 보면 약간 막 졸릴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안 그러셨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었어요? 다행입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땡담소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사연을 하나하나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우리 땡스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참 이렇게 다들 어찌나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있는지 이렇게 걱정 같이 해주고 또 웃을 땐 같이 웃어주고 이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몇 번 있었지만 이렇게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댓글을 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나씩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면 참 따뜻하더라고요. 네, 따뜻해서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땡스 좋은 사람 많네요. 정말로 고민상담 보내주셔서 정말 너무 고맙고 이렇게 또 재밌는 한 해 시작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보이스니까 더 이게 뭔가 말에 집중이 되고 그런다, 그죠? 제가 원래는 한 번쯤은 얼굴을 열어볼까도 했었는데 이게 말을 집중시키고 이 말로써 대화를 하는 이 순간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얼굴 공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만이라도 이렇게 말로써 대화를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땡담소의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게. 네,
좋습니다. 이렇게 땡담소 6화 2025년 첫 새해를 2025년 새해를 열었던 땡담소 6화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이라 해야 되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바이바이.